자, 그러면 이제 부동산 취득과 관련된 세금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죠. 자, 취득세라는 것은 바로 부동산이죠. 자, 토지라든지 건축물을 취득하는 자에게 부과하는 것을 바로 취득세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런 취득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매매라든지 또는 교환, 즉 뭐 A라는 부동산을 주고 B라는 부동산을 받는다는 자, 이러한 교환, 상속, 자, 피상속이나 사망으로 상속재산이 이전되는 상속이라든지 생전에 증여자의 재산이 무상으로 수중자에게 이전하는 뭐 증여라든지 또는 기부, 즉 기부 공익단체에 어떤 부동산을 기부를 한다든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자,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라는 것은 이 주식회사를 설립할 때는 바로 출자를 해야 됩니다. 자, 보통은 현금 출자가 원칙인데 이 현금 출자 외에도 현물, 즉 부동산을 출자를 할 수가 있는데 자, 이렇게 법인한테 현금 출자가 아닌 부동산으로 출자하는 것을 현물 출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건축의 개수, 건축을 뭐 고친다든지 공유 수면 매립, 뭐 호수 같은 거를 매립한다든지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즉 뭐 바다를 메워서 토지를 만든다든지 자, 이런 것들 그 밖에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원시취득인지 승계취득인지 유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원시취득과 승계취득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자, 바로 전 소유자의 권리 의무를 이전을 받냐, 이전받지 않냐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전 소유자의 권리 의무를 이전받는 경우에는 바로 승계취득이라고 얘기를 하고 전 소유자의 권리 의무를 이전받지 않는 것을 원시취득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승계취득이라는 것은 바로 전 소유자의 권리 의무를 모두 이전받으면서 취득하는 것을 승계취득이라고 얘기를 하고 원시취득이라는 것은 전 소유자의 권리 의무를 이전받지 않고 취득하는 것을 바로 원시취득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유상, 무상의 모든 취득이라는 것은 바로 대가를 받고 취득을 하든 아니면 대가를 받지 않고 무상으로 취득을 하든 모두 취득세가 부과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원시취득이라는 것은 바로 전 소유자의 권리 의무를 이전받지 않는 취득을 원시취득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자, 이 가로 안에 보면 이 수용 재결 등 과세 대상이 이미 존재하는 상태에서 취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는 겁니다. 즉, 전 소유자의 권리 의무를 이전받는 경우라 하더라도 이전받지, 즉 전 소유자의 권리 의무를 이전받지 않는 경우라 하더라도 원시취득으로 보지 않고 승계취득으로 본다는 건데 그 대표적인 게 바로 수용 재결의입니다. 자, 그래서 부동산을 개발을 토지 뭐 개발을 해서 뉴타운을 한다 그러면 토지를 보상을 합니다. 자, 토지를 보상을 하는 게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협의 보상이 있고 이 협의가 되지 않았을 때는 바로 수용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협의가 되지 않아서 바로 수용을 하게 되면 이 수용에 대해서는 전 소유자의 권리 의무가 사업 시행자에게 이전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원래 원시 취득에 해당이 되지만 자, 이렇게 수용 재결로 인해서 전 소유자의 권리 의무가 사업 시행자에게 이전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원시취득으로 보지 않고 승계취득으로 본다는 겁니다. 즉, 과세 대상이 이미 존재하는 상태에서 취득하는 경우에는 무조건 승계취득으로 본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사법상, 민법상 원시취득은 권리 의무를 승계하지 않는 것, 그 다음에 승계취득은 전 소유자의 권리 의무를 승계받는 것을 승계취득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세법에서는 의미를 다르게 구성을 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세법에서 말하는 원시취득은 바로 없는 부동산이 새롭게 생긴 것을 원시취득이라고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즉, 땅에다 그냥 일반 땅, 아무것도 없는 땅을 보통 우리가 나대지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 이러한 나대지에 새로운 건축물을 지었다. 자, 이러한 새롭게 지어진 건축물, 없었던 건축물이 새롭게 지어진 것을 바로 원시취득이라고 얘기를 하고 자, 그 다음에 어떤 대상, 자, 이렇게 수용 재결로
취득을 하더라도 토지가 새롭게 생겨난 게 아니라 바로 기존에 있던 토지를 승계한 거기 때문에 자 기존에 있던 토지를 그대로 취득을 한 거기 때문에 자 그러한 경우에는 승계취득으로 본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부동산 취득세는 바로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해서 산정하면 되는데 자 이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바로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하는데 자 이러한 취득 당시의 가액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바로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을 취득 당시 가액이라고 하고 이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이 없거나 또는 시가표준 신고한 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바로 시가표준액을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본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취득세 과세표준은 바로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과 이 시가표준액 둘 중 큰 금액을 바로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취득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을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하는데 자 시가표준액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부동산 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공시된 이 개별 공시지가 등을 의미하는데 이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에서 얘기하는 시가표준액도 동일한 의미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가표준액이라는 것은 바로 토지 같은 경우는 개별 공시지가를 얘기하는 거고 주택 중에서 단독주택은 개별주택 가격을 말하는 거고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공동주택 가격을 말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주택도 우리가 아파트라든지 이런 다세대 주택 같은 경우는 공동주택을 말하는 거고 이런 공동주택의 시가표준액은 바로 공동주택 가격을 말하는 거고 자 이런 아파트나 다세대 주택을 말고 뭐 다가구 주택이나 뭐 2층짜리 단독주택 자 이런 경우는 단독주택이라고 얘기를 하고 이러한 단독주택의 시가표준액은 바로 개별 주택 가격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토지도 아니고 주택도 아니고 주택 이외의 건축물 즉 상업용 건축물들을 말하는 거죠. 자 이러한 주택 외의 건축물로서 상업용 건축물들은 바로 거래 가격 등을 고려해서 정한 가격이 있습니다. 거기에 종류라든지 구조라든지 용도 등 이 과세 대상별 즉 건축물 상업용 건축물의 별 특성을 고려해서 바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한 가액을 시가 표준액으로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해서 산정하면 되는데 이 취득세는 취득세만 부과하는 게 아니라 여기에 지방교육세와 농어촌 특별세도 같이 부담을 합니다. 자 그래서 보통 우리가 취득세는 바로 이렇게 일반 매매 취득 같은 경우는 바로 일반적으로 4.6%를 부담한다고 합니다. 이 4.6%는 어떻게 산정이 되냐? 바로 취득세 4%와 지방교육세 0.4%, 농어촌 특별세 0.2%에서 4.6%. 자, 그 다음에 농지는 취득세 3%와 지방교육세 0.2%, 농어촌 특별세 0.2%에서 3.4%를 부담을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주택은 세 구간으로 나눠진다. 자, 그래서 6억 이하는 1%, 6억부터 9억까지는 2%, 자, 9억 초과는 3%입니다. 자, 그런데 이 9억 초과, 6억 초과 9억 분에 대해서는 이 6억 초과 9억 이하에 해당하는 구간에 대해서는 1%부터 2%로 금액에 따라서 비례적으로 세금이 부과가 되는데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조금 이따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9억이 초과되면 3%의 세율이 부과가 됩니다. 자, 그래서 농어촌 특별세하고 지방교육세 다 합쳐서 주택이 6억 이하다 그러면 1.3%, 주택이 6억에서 9억 사이다 그러면 비례해서 세금이 부과가 되는 거고 자, 9억이 초과되면 3.5%가 부과가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증여취득에 대해서는 자, 취득세가 3.5%, 지방교육세가 0.3%, 농어촌 특별세가 0.2%에서 4%. 자, 상속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경우에는 뭐 다 합쳐서 3.16%, 농지는 2.56%죠. 자, 그리고 소유권 보적, 즉 원시취득에 따라서 이 원시취득 자, 여러분 아까 얘기했듯이 자, 아무것도 없는 땅은 나대지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나대지에 바로 건축물을 지으면 이 건축물이 바로 원시취득이라고 얘기를 했고 이러한 건축물을 원시취득할 때 이 건축물에 대해서 없던 게 새로 생겼기 때문에 바로 등기를 해야 되는데 자, 이러한 등기는 바로 소유권 보존 등기라고 얘기를 하죠. 자, 이런 원시취득에 대해서
바로 취득세는 2.8%에서 지방교육세 0.16%, 그 다음에 농어촌 특별세 0.2%에서 3.16%에 대한 토탈 세금을 부과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6억에서 9억 구간에 해당하는 이 주택 유상거래 취득세율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6억이다 그러면 1%의 세율이 부담이 되고, 자, 6억이 늘어날 때부터 계속 세금이 늘어나서 9억까지는 3%의 세금이 부과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주택이 6억 이하에 해당이 되면 1%, 그 다음에 9억을 초과하게 되면 3%, 자, 6억에서 9억 사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바로 1%부터 3%에 해당하는 취득세율이 부과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6억일 때는 1%, 자, 6억 1000만 원일 때는 0.107%, 자, 그래서 7억 5천이 되면 2%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전에는 자, 6억에서 9억 사이에 해당되면 무조건 바로 2%의 취득세율이 부담이 됐는데, 자, 이제 이게 세율 구간이 바뀌어서 7억 5천 이하까지는 7억 5천원 2%, 7억 5천만 원 이하는 바로 2%보다 낮은 1%대 세율이 적용받는 거고, 7억 5천만 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바로 2%가 넘는 2%대 세율이 부과가 되는 거고, 자, 9억인 경우에는 바로 3%의 세율이 부과가 되고, 자, 8억 9천만 원인 경우는 2.93%가 세율이 부과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주택에 대한 과세 표준이 6억 원에서 9억 사이인 경우에는 바로 1%에서 2%가 아니라 2%에서 1%에서 바로 3%의 취득세율이 적용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주택의 과세 표준이 만약에 6억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이 6억을 초과하면서 바로 1%에서 2%로 이렇게 늘어남으로써 취득세가 급격히 늘어나는 문제, 즉 6억까지는 1%였는데, 자, 6억 원에서 바로 단 1원이라도 늘어나게 되면 바로 2%의 취득세율이 1%가 급격히 늘어나기 때문에 결국 이 급격히 늘어나는 것을 바로 완화해주기 위해서 바로 6억에서 9억 사이에서는 바로 1%에서 3%의 세율이 적용이 되는데, 조금 전에 살펴봤듯이 바로 7억 5천만 원은 2%, 7억 5천만 원 이하는 1%대 세율, 7억 5천만 원 초과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바로 2%대 세율, 자, 9억 원에 대해서는 3%의 세율이 적용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주택의 과세 표준이 6억에서 9억 원의 사이에 해당하는 이 1%에서 3%에 대한 취득세율의 비례세율을 어떻게 계산하냐? 자, 바로 이렇게 계산을 한다는 겁니다. 취득가액에 곱하기 2 나누기 3억 원 빼기 3 해서 100분의 1 하면 취득세율이 나오는데,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취득에 대한 취득세 과세 표준이 6억 3천만 원인 경우에는, 자, 6억 3천만 원 곱하기 2 나누기 3억 원에서 빼기 3에서 100분의 1을 하면 바로 취득세율은 1.2%가 산정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취득세율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자, 이 취득세율이 바로 부동산 투기, 즉 다주택자 규제를 위해서 이 다주택자와 법인에 대해서는 취득세율이 중과가 되는데, 자, 이런 다주택자라든지 법인에 중과되는 취득세율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경우죠. 자, 다주택자와 법인 주택에 대해서는 취득세가 강화가 됐는데, 이 다주택자가 조정대상 지역 내 2주택 또는 조정대상 지역 외 3주택 취득제, 즉 조정대상 지역 내에서 한 개의 주택을 가지고 있다가 다시 조정대상 지역에 한 개의 주택을 추가로 취득하는 경우, 그 다음에 조정대상 지역 외에 두 개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가 조정대상 외의 주택을 추가로 하나 취득하게 되면 바로 취득세가 8%가 부과가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조정대상 지역 내에 두 개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가 추가로 하나의 주택을 더 취득한다든지, 조정대상 지역 외에 세 개의 주택을 가지고 있다가 하나를 더 추가적으로 주택을 구매하면 바로
2%의 취득세율이 부과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다만 뭐 이렇게 조정 대상 지역 내 2주택의 경우 이사 등의 일시적 사유로 2주택이 되는 경우에는 뭐 1주택으로 봐서 동일하게 기존의 취득세율이 적용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부동산, 즉 부동산을 법인이 취득했다. 그러면 법인이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서는 바로 개인을 제외한 단체는 법인으로 봐서 중과세율이 적용이 되는데 바로 법인이 취득한 주택에 대해서는 12%의 중과세율이 적용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적용세율의 표를 보시면 조정대상 지역은 1주택에서는 자 1%에서 3%의 세율이 적용이 되는데 자 1주택에서 바로 조정대상 지역에서 추가로 하나를 더 취득하면 8%, 2주택에서 조정대상 지역에서 2개의 주택이 있는데 1개를 더 추가해서 3주택이 되면 이 추가주택은 12%의 세율이 적용이 되는 거고, 자 비조정대상 지역에서 1개의 주택을 취득한다 그러면 1에서 3%의 세율이 적용이 되는 거고, 2개의 주택, 즉 비조정대상 지역에서 하나의 주택을 취득하고 추가주택으로 하나를 더 취득한다고 했을 때 바로 1%에서 3%의 세율이 적용이 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2개 비조정 대상 지역에서 2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다시 하나를 추가로 취득을 하면 8%의 세율이 적용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비조정 대상 지역에 3개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가 1개의 주택을 더 취득해서 4개가 주택을 했을 때 이 네 번째 주택에 대해서는 바로 12%의 세율이 적용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법인, 개인이 아닌 단체, 즉 법인이 취득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무조건 12%의 세율, 취득세율이 적용이 돼서 취득세가 부과가 되는 겁니다. 자, 이런 경우는 바로 다주택자와 법인의 주택 취득에 대해서 규제를 하기 위해서 취득세를 중과를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러한 조정대상 지역은 무엇을 의미하냐? 바로 조정대상 지역은 이러한 지역을 의미를 합니다. 자, 이렇게 조정대상 지역이 있는데, 자, 이러한 조정대상 지역은 서울 전 지역과 경기, 과천, 성남, 하남, 동탄, 광명, 구리, 안양, 광교지구를 말하는 거고, 인천 전 지역을 말하죠. 자, 그리고 대전 전 지역, 동구, 중구, 서구, 유성, 대덕구를 말하고, 자, 대구는 없고 세종시, 그 다음에 충북에서는 바로 청주가 조정대상 지역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조정대상 지역 69개, 이러한 대상 지역을 조정대상 지역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조정대상 지역은 바로 청약을 할 때 이 청약 조정 대상 지역이라고 해서 청약을 규제하기 위해서 지정된 지역인데, 자, 이 지역을 바로 세금으로 규제하기 위해서 이 조정 대상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에 대해서 취득할 때 취득세를 중과를 하고, 자, 그리고 마찬가지로 나중에 추후에 배우겠지만 양도를 하는 경우에도 양도소득세가 중과가 되는 겁니다.